생리전 증후군 중에 제일 여성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게 뾰루지를 되게 얘기 많이 하세요. PMS는 치료가 원장님, 저는 생리 전만 되면 짜증나고 화나고 무기력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봐 좀 걱정도 되고, 특히 일할 때는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PMS 관련해서 엄청 공감되는 영상을 하나 찾아봤거든요. 이게 제가 생리 전에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원장님이 오늘 PMS 관련해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주말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스터디 카페를 찾는다. 과자와 초콜릿 같은 간식이 책상 위에 가득 쌓여있다. 유경이에게 공부와 간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원래도 그랬지만 요 며칠은 특히 더 간식을 찾게 됐다. 원장님, 저도 그 생리푸드라고 하면서 이제 뭐 마라탕이나 엽떡 같은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좀 많이 먹고는 하잖아요. 왜 이렇게 생리 전에는 자극적인 음식들, 단 음식들 이런 게 땡기는 걸까요? 생리라는 것 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를 축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평소에 많이 안 먹던 지방이나 탄수화물 이런 음식들이 많이 땡길 수는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항상 이렇게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절제하는 것들이 그 시기에는 조금 이렇게 풀어지면서 평소에 내가 많이 안 먹던 음식을 막 먹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살이 조금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몸이 붓는 건가요? 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생리 전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약간 좀 수분을 당기는 습성이 있어요. 그 호르몬 수치가 올라갔을 때. 그래서 좀 붓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물론 여성 호르몬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생리 전에 계속 부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살이 찐 거는 아니죠? 그 시기 때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 부종도 있는 거죠. 결국 잠든 유경이 내리 30분을 잤다. 이건 생리전 증후군 아니라도 공부하면서 잡아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리 전에 졸리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경험 혹시 원장님은 있으시죠? 저도 있죠. 저도 같은 여자니까 저도 생리하기 전에 식욕도 땡기고 좀 몸도 무거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아마 생리 주기를 가지고 있는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조금씩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은 피임약을 처방해도 반응이 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피임약을 먹고 오히려 부었어요. 아니면 기분이 더 안 좋아져요. 여드름이 나요. 식욕이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피임약을 먹고 나서 컨디션도 너무 좋고 오히려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몸이 무거웠던 것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은 제가 처방을 많이 하지만 예측이 참 어려워요. 너무 개개인마다 반응이 다 다르고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달라서 그거는 그냥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저희가 인터넷에서 좀 재밌는 생리전 증후군 관련해서 이제 짤을 좀 갖고 왔는데 혹시 그거 읽으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나는 생리대 가는데 팬티에 달려있는 조그만 리본이 너무 모 같아서 손으로 자꾸 쥐어 뜯어버리. 이제 그만큼 이제 뭔가 되게 예민하고 거슬리고 다 꼴보기 싫다 이런 거죠. 정도의 차이긴 한데 저도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 때 조금 예민해지는 거. 그냥 누가 말했을 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날은 그래? 약간 이런 느낌? 뭐 충동적으로 핸드폰 대리석에 던져서 깨버렸는데 그게 깨졌다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 후로 3일 정도 학교 안 가. 이거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정도로 힘들면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리할 때만 되면 트러블 올라오는데 화장하다가 화장 떠서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뾰루지 때문에 주먹으로 거울겜 뾰루지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생리 전에 생리전 증후군 중에 제일 여성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게 뾰루지를 되게 얘기 많이 하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생리 전에 이제 뾰루지 좀 나시는 분들이 있죠. 나기도 하죠. PMS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사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이게 단기간에 바로 딱 오늘 먹고 오늘 바로 좋아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걸 기대하고 오세요. 근데 보통은 2, 3개월 정도를 같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2, 3개월 동안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단은 오시면은 기본적인 부인과 검사는 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피검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생리전 증후군은 규칙적인 운동, 기름지고 짜고 이런 음식 좀 피하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개선점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의학적으로는 피임약을 복용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으면서 생리전 증후군을 좀 개선시켜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야즈라는 약을 맞아요. 처방을 해주신다고 들어가지고 야즈는 또 음. 어떤 약인가요? 야즈는 우리가 4세대 피임약인데요. 피임약 중에서 이렇게 생리전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된 피임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에는 야즈를 처방합니다. 병원에 안 가고도 시중에서 파는 약이나 아니면 영양제 이런 것들로도 개선이 좀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 해요. 실제로 오셔서 뭐 비타민 D 수치나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은 제가 주사 놔드리기도 하고 이걸 좀 복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기본 값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임약이나 이런 약들을 제가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이것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뇌에서부터 호르몬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올 때 한 곳에서 여러 호르몬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호르몬의 흐름 따라서 영향을 주기는 할 거예요. 각각의 호르몬이. 우리가 생리 주기 따라서 그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큰데 거기에서 우리 단순히 여성 호르몬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호르몬도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감정 기복에 관련되는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여기에 예민하거나 취약한 분들은 감정 기복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심하게 느껴질 수 있죠. 호르몬은 똑같은 영향을 똑같은 강도로 사람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반응하는 것들이. 근데 실제로 PMS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너무 항진된 예민함을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약도 쓰기도 해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정신과적인 약도 처방할 때가 있거든요. 산부인과적으로는 피임약을 처방을 하는 게 제일 먼저 기본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예민한 경우에는 정신과 약도 포함해서 처방해 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 전에는 이런 생리 문제가 있어도 그냥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원래 이렇게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산부인과를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저도 저 스스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이렇게 끙끙 앓거나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막 참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랑 상의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 위아르 여성의원의 이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